정신 차려보니까 올해도 이제 한 달하고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래일수로 치면 더 적겠죠. 또 연말을 준비하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의 윤여민 FA 팀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종목 얘기 들어보기 전에 시장 잠깐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물론 미국과 중국의 그 단계적 철폐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오히려 그 MSCI 정기 변경 때문에 외국인이 팔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또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평가를 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항상 시장은 항상 이슈가 혼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간 장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오전만 해도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만 네. 오후부터 약간 엇갈린 이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좀 지수가 좀 흔들리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 재선에 어떻게 보면 올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제가 볼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런 무역 협상을 망칠 것이다라고 어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네. 결국 타이밍의 문제라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이제 뭐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관군제 관련돼서 좀 중국의 소비자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중국과 미국의 어떤 힘겨루기는 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게 좀 좋은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MSCI 지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일단 뭐 대부분 제약바이오주 섹터들은 좀 많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KMW가 좀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좀 변동 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비중이 많이 좀 빠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좀 패시브 자금이 좀 빠져나가지 않나 이런 좀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대거적으로 좀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어떤 증권가의 대부분의 시각과 저도 좀 결을 좀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분명히 지금 현재 뭐 이슈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분명히 모멘텀은 있습니다. 일단 뭐 3분기 어떤 어닝 시즌이 어느 정도 막바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어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어떤 3분기 동안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 전체 섹터가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개별 종목으로서 분명히 성장 가능한 종목들은 분명히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지만 산타랠리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2150선까지는 그래도 뭐 지난주에 한번 찍긴 했습니다만 예. 다시 한번 중립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그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좀 찾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연말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역시 개별 종목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 개별 종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주로 선정하신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카카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사실 시장에서 상당히 뜨거운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사실 오늘 조금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3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악재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어떤 재판이 어떻게 보면 잘 마무리가 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동사에게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카카오의 계열사죠. 카카오페이가 지난 이제 10월에 바로투자증권에 이제 지분 60%를 약 400억에 이제 인수를 계약을 맺고 올 4월에 이제 금융위원회 대주 적격성 심사 어떤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런 재판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연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재판의 어떤 무죄가 좀 판결이 나면서 카카오페이가 아무래도 좀 가파른 성장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날개를 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투자증권의 인수까지 상당히 마무리가 되고 난다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분명히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확장의 기회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잠깐 좀 띄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3분기 거래 같은 경우 12조 9천억 정도로 지금 예산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거래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투자증권이 인수가 된다면 뭐 투자라든지 뭐 보험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분명히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매출액 같은 연결 기준 매출액 같은 경우 지금 7,800억 정도 지금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1% 이상 늘어난 아주 급성장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93% 이상 증가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한 591억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2015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페이 어떻게 보면 주요 사업에서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페이 말고도 여러 가지 좀 신사업을 좀 진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신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적자 폭이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분명히 펀디멘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최근에 좀 시작을 했죠. 카카오톡의 이제 비즈보드라서 톡보드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차세대 엔진으로 좀 예. 자리를 매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좀 광고주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 평균 한 4억에서 5억 정도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매출 1조 정도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월 말부터 지금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뭐 SK텔레콤과의 어떤 이제 지분 제휴를 통한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여러 가지 좀 어떤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망이 좀 상당히 좀 뭐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내년에도 상당히 전망 실적이 밝고요. 그리고 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눈여겨봐야 될 게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들이 쌍끌이 매수세가 좀 상당히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더욱더 좀 더 차익 실현을 내기 위해서 좀 더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히 연말 전까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얘기하신 것처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목표 주가나 또 손절가도 어느 정도 라인을 잡아야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목표가를 좀 짧게 한 18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13만 8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볼 땐 뭐 급락이 나오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손절가를 좀 지키시면서 이 종목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아래로 약간 좀 타이트하게 그래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8만 원, 손절가 13만 8천 원, 카카오 이렇게 가격 전략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말 유망주는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사실 이제 컨텐츠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좀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아스탈 연대기의 어떤 낮은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호텔 델루나의 어떤 매출 인식 지연 같은 경우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실적에 대한 우려를 좀 덜어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4분기가 기대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외부 판매용 드라마의 어떤 총 제작 편수는 3편에 불과를 했는데요. 내년에 이미 3편이 좀 편성이 좀 확정이 됐고요. 향후 6편까지 좀 늘어날 수 있는 분명 여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이제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김훈석 작가의 더킹 영원한 군주가 이제 SBS에서 반영될 예정인데 한번 이 드라마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글로벌 OTT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좀 뛰어놀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다양한 논의가 좀 진행 중에 있어요. 특히 이제 CJ ENM에서 어떤 OTT 티빙 같은 경우도 어떤 플랫폼 주도의 어떤 사업보다는 컨텐츠 중심으로 좀 사업을 좀 방향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동사에게도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지역적으로나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는 모습을 좀 뚜렷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내년 초에 미국 법인 설립 등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좀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터닝 라운드가 예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IP를 좀 활용한 좀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제작, 영화 제작까지 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사업의 영역이 좀 넓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성장의 모멘텀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3분기 지금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좀 저조한 부분이 있겠지만 4분기에는 분명히 좀 영업이익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2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이익 관련돼서는 4분기 분기 실적이 가장 올해 들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내년에도 좋겠지만 분명히 4분기도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연말 전까지 분명히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에 대한 어떤 모멘텀보다는 어떤 섹터 자체가 좀 많이 하락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예. 분명히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분기 어느 정도 실적 부분은 이제 나왔고 이제 4분기에 내년에 좀 더 상당히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분명히 연말까지 봤을 때도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기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 이 종목도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바로 가격 전략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76,300원 선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위로 아래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좀 어느 부분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눌리는 부분이 네. 있는데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를 92,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를 7만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바로 마지막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일단 뭐 비치로셀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좀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리튬 1차 전지를 지금 생산하는 주 이제 영업으로 하는 이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리튬 1차 전지 시장에서는 이제 프랑스 이제 샤프트와 이스라엘 타디란에 이어서 지금 우리나라 이 종목이 세 번째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좀 풍부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는 최근에 좀 좋은 계약 체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1일이죠. 자이럼과 함께 1,430억 정도 규모의 스마트 미터용 이제 리튬 1차 전지 판매 공급 계약을 좀 맺었습니다.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매출의 거의 20% 이상 가까이 되는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러한 어떤 이제 계약건으로 인해서 올해 이제 한 매출이 한 1,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한 20% 정도 작년 대비해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은 한 254억 정도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호적인 어떤 이제 환율이라든지 업황이 좀 동사에게는 실적의 어떤 상승의 어떤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3분기부터 좀 신규 사업을 좀 시작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배터리 팩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간 이제 리튬 1차 전지 배터리만 어떻게 보면 공급하는 사업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일 가스 쪽까지 어떻게 보면 진출을 하면서 어떤 이런 배터리 팩 사업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시작했으니까 4분기에 분명히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 같은 경우 미리 말씀드리면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투자 등 여러 가지 좀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뭐 지금부터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성장 모멘텀이 있고요. 20% 가까운 지금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10월부터 좀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좀 주가는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이 아무래도 매수의 타이밍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주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해 주셨으니 목표 네. 주가, 손절가 그러면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일단 목표가는 제가 볼 때 한 15,000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12,000원으로 해서 지금 좀 타이트하게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말 유망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추로셀까지 카카오와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가격 전략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의 윤여민 FA 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